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지금 성남시 성남문화원에서 발간한 이 책입니다. 여기 보면 청영공파 세장지에 갖고, 이제 이 가짜들이 이제 본인들 옹호하려고 학술 토론회까지 이렇게 열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율동, 성남시 분당구 율동, 청주안시 세장지의 석조물 해갖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술은 76세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한술의 아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그 한술 할아버지, 한명욱 할아버지의 적장선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주 참판, 오이도 총부 부총관, 의정부 자찬성 겸 경영, 춘추관, 성균관, 홍문관, 예문관 등의 대제학에 추종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 벼슬도 그 사후에 추중을 해주셨어요. 임금께서.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이 명욱과 명직이 있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면 장남, 명욱은 서자만 셋이 있다. 이렇게 변조를 해놨습니다. 요거 문서 위조입니다. 문서 위조. 그럼 이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삼체집이라는 거를 3대에 걸쳐서 기술한 책을 세 개, 3대에 걸친 그 내용을 하나로 묶어갖고 삼체집이라는 그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정 때 저희 집안을 찬탈하고 서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1920년 이후에 전부 변조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삼체집, 또 하나는 기호수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전부 가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연구에 참여한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해서 뭐 논문을 써달라 그러면 그냥 써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진위 여부 파악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쓰셨겠죠. 그래서 여기 말이 안 되는 게 76세에 돌아가셨는데 삼체집이 뭐냐면 한술 할아버지, 한명욱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한지원 할아버지의 그 글들을 엮어갖고 3대에 걸쳐갖고 쉽게 채집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추려서 그 3대에 걸쳐서 그 책을 한 권으로 모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삼체집에 이 한술이 스스로 글을 썼는데 거기에 우리 명욱 장손 내 아들은 서자만 셋이 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분 스스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미조가 됐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게 청주안시 족보 초간본이에요. 1617년에 발간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그 명욱 할아버지 노란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명욱 할아버지 아들이 2명이 있다고 그래서 자자 써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병사가 많고 뭐 홍역 이런 걸로 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그냥 자식만 있다 해갖고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족보에 올립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 위에 옆에도 한효종 반계 여기 할아버지 쪽 손주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남 일녀가 있다 해갖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성장하다가 또 한두 명이 죽을 수도 있고 다 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5명인데 3명만 올려져 있다 하면은 뭐야? 나머지 둘은 잃은 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1617년이면 여기 그 한술 할아버지가 1616년에 졸하셨어요. 76세에 졸하셨어요. 여기도 위에 보면 76세에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죠. 예, 똑같죠. 정확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76세에 여기 돌아가셨어요. 이때. 그러면은 그 이 족보가 1617년이니까 제작됐으니까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족보 발간 전에. 그러니까 족보는 그때부터 제작하고 있었겠죠. 예, 그리고 17년에 이제 발간을 인쇄에 들어간 거예요. 목판본으로. 그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때에 그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보시면 한상이라고 돼 있고 을묘년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축년 이게 문과 그 시험 그 문과 방목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진본이에요. 그러면은 이때가 뭐냐면 1600 그 1615년에 을묘년이면 1615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현재 요 금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나타나 있다 해갖고 밑에 여기 돼 있죠. 1617년이면은 명옥 할아버지가 50살이에요. 50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금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에 여기 이제 제가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이라는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 명옥의 아들 둘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서자라고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들 둘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상이고 요게 두 번째 아들 방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615년에 장손이 태어났으니까 17년이면 지금 3살 때에 그 17년이 그 명옥의 장손 저희 할아버지가 3살 때 이 족보가 출간된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보면은 76세에 졸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삼채집을 근거로 아들 명옥과 명직이 있고 장남 명옥은 서자 셋이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여기 이렇게 기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허위로 허위로 이걸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냐면 삼채집의 할아버지가 스스로 돌아가기 전에 본인 스스로 내 아들은 서자가 셋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허위로 나중에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분 돌아가시고 후에 족보가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도 아들 2명만 있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아들 2명만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예, 요 빨간 거 아들은 명직의 아들이죠. 이게 한전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서 위조한 게 여기서 다 사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00년 족보, 1700년대 족보라고 그래서 허위로 해서 1920년 이후에 가짜로 만들어서 이렇게 장손을 항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서자로 해서 장손을 서자로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게 위조 족보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확인해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이게 1920년 이후에 위조된 족보냐, 이 족보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명욱 할아버지의 그 후손을, 자식을, 저희 상할아버지를 아예 제외시켜 버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죠. 옆에 보면은, 그쵸?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예 잘라버리고 저희 집안을 없애버리고 상할아버지 없애버리고 한이라는 사람을 붙이잖아요. 그쵸? 예, 여기에도 이 널보랑이 있죠. 그러니까 요게 1, 2차로 해서 이렇게 다 붙여버려요. 이렇게 붙여서 일제시대 때 재산 찬탈을 이미 했고, 대한제국군과 일본군과 싸우면서 패전하면서 그 땅을 점령한 데는 전부 이 친일파들이 접수를 합니다. 밀고를 해갖고. 그거는 제가 전 동영상에 다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게 등기 내고, 한시로 등기 내고, 토지 다 뺏고, 민적에 한시로 올리고, 그 토지를 친일파 걸로 다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뭐냐면, 그 소탕되고 저희 고향에 아무도 안 살았다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재산 뺏다가 뺏고서 소문이 퍼진 거죠. 이 아들들 삼형제가 살아남았다고. 그러니까 동네 그 주변 사람이 여기가 적장손인 거 뻔히 아는데 안 넣어주면 본인들 가짜인 게 티가 나니까 살살 이제 꼬드겼는지 해갖고 저희 할아버지를 차손으로 위조해갖고 장손을 본인들이 가공인물로 해서 장손을 차지하고 차손으로 집어넣어요. 근데 이분들이 실수한 게 나중에 족보를 발간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뺏은 재산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후에 서자 프레임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왜 그러냐면 그 족보를 무력화시키려면 그 전에 족보가 서자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소 오줌에다 빨고 이래갖고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해서 1700년대, 1800년대의 족보다 해갖고 서자로 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청주안시 족보에 저희 집안이 서자로 돼 있으면 그 족보 전부 1920년 이후에 만든 가짜 족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